자, 오늘은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 조금만 상식하고 다음 주에는 환지 방식하고 이제 정리법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용 방식은 말 그대로 시행자가 누구든지 간에 행정청 시행자건 행정청이 아니건 돈이 없어 문제지 돈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비행정청 시행자 중에서 민간 시행자는 못 믿으니까 동의 요건이 있는 거다. 민간 시행자만 면적 3분의 2 동의가 아니고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라. 그러므로 수용사용 시에는 항상 이 법이 먼저이지만 없기 때문에 공취법을 규정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세부 목록 고시한 때 뭘로 본다고요? 사업 인정이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사업 인정으로 본다. 수용 사용 시에 나 얼마 줄게, 너 얼마 받아. 협의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협상하자. 재결 신청은 모든 법 다 똑같다. 시행기간 이내. 시행기간 이내. 시행기간 종료일까지가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시행기간 이내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수용 방식이 있어가지고 내용이고,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 여기,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고요? 토지 상환 채권이다. 채권이자. 하지만 여기 토지 상환이지만은 여기 안에 뭐도 포함된다? 건축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매수 청구할 때 지목이 되지만 건축물도 포함되듯이 건축물도 포함된다. 그러면 채권은요, 발행할 때 시행자라면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는 뭐요?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누구 승인 받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 만약에 들어봐요. 승인 받는다는 것은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닐 때죠. 그죠? 만약에 시행자가 지정권자라면 발행계획 작성을 하겠지만, 그죠?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승인은 받지 않겠죠. 그죠? 승인만 안 받는 것이지 발행계획 작성하는 건 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네가 받는 대금 3억이다. 그럼 3억 전부 다 앞으로 토지 줄게 하면은 그거는 환지 방식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대금의 전부 일부만. 전부가 그러면 안 돼. 일부만. 뭘로 준다고요? 토지나 아니면 뭐요? 건축물로 앞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종이 딱지예요. 그쵸? 종이. 약속 종이다. 이럴 때 그러면은 여기 일부에 대해서인데 일부가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먼저 2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3억이면 1억 5천까지만 가능하다. 두 번째, 자, 민간 시행자는 믿어 못 믿어? 못 믿어서 지급 보증을 서라. 그죠? 그리고 얘는 뭐요? 김형식 증권이다. 김형식이다. 일일이 다 김형식입니다. 누구는 1억 5천 원, 누구는 2억, 누구는 1억. 그러니까 김형식이고 이전이 가능하다. 그죠? 가능하다. 이때 좀 이따 하기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유는 누가 정한다? 그죠? 발행자가 정한다.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발행자가 정한다. 또 하나,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질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이전 가능하다. 요때 두 가지로 잘 봐야 돼, 두 가지. 첫 번째, 자, 원래는 A 거였는데, 누굴로? B로 이전했다 가능하자고 이렇게 이전했어요. 했을 때, 첫 번째, 명의 변경. 변경하죠, 그죠? 명의 변경은요, 여기서, 자,
이름과 주소와 성명을 뭐라고요? 주소와 성명을 어디에?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상환 채권 원부에 이게 뭡니까? 장부에 장부.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장부에 주소와 성명을 좀 적어주시오. 기존에 A는 지워버리고 B에 이전받은 매수한 B의 주소와 성명을 네 가지고 있는 장부에다가 빨리 기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재하게 되면 얘는 바로 이전에 효과가 있고 이제는 요거는 B거예요. B거.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고 두 번째 이거 뭐냐? 채권에 토지상환 채권에 여기에다가 주소와 성명을 좀 적어주시오 하면 적어주면 얘는 바로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의 성격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권 원부에 적는 것은 이전에 효과가 있고 이제 내 거다 그 얘기죠. 채권의 장부가 아닌 종이 딱지 A4 용지만한 거기 채권에 내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얘는 대항력이에요. 요거 잘 바꿔냅니다. 조심하세요. 요거. 딴 건 됐고요. 자, 요게 첫 번째 나오는 뭡니까? 여기에 이제 토지 상환 채권이고 지금 책이 있는데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주 대책은 읽어주시고 그 다음 나는 선수금 들어봐요. 선수금은요 미리 사업부터 끝나기 전에 미리 돈 땡겨가는 겁니다. 월급쟁이가 월급날 전에 갑을 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럴 때 공공시행에는요 사업도 하기 한참 전에 소유권자 10% 이상 확보만 하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 공공시행자는 질 못 드립니다. 질 맘대로요. 하지만 민간시행자는 못 믿으니까 한참 뒤에 소유권 10%는 택도 없어. 소유권 100% 확보하고 저당권 전부 말소하고 삽질 즉 공사 진척이 10% 이상 돼야지만 그때 가서 4천만 땡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르죠, 그죠? 예, 두 가지. 공공과 민간. 숫자는 10%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수용사용 방식에서 나오는 용어가 환지 방식과 다르잖아요. 토지상환 채권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주 대책이 여기서 나와요.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선수금 제도가 여기 나오죠. 그죠? 나머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뭘까요? 바로 원형지하고 조성토지 공급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쌍가로 5번하고 6번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원형지. 그 다음에 조성 토지 등입니다. 원형지도 공급하고 조성토지 공급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이따만한 도시 개발 구역이 있는데 수용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막 이런 막 아름드리 몇십 년의 나무도 많고 막 여기 막 자갈밭도 있고 멋지게 좋은 거야. 근데 이쪽은 전부 논이야, 논. 그러면은 전부 다 하지 말고 요거 전체 면적에서 얼마까지만 여기 3분의 1까지만 원래 상태 그대로로 공부할 수 있고 자 나머지는 조성해서 그죠? 어떻게 조성합니까?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서 공급을 하자 그 얘기죠. 그리고 도로 등등 학교 부지 등등 기반시설은요 할 때 어차피 큰 틀 하나인 거니까 요거 도로 등등만큼 이런 것만 같이 이어서 해주자. 여기에 돌, 나무, 흙은 내비두고 그렇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얘가 바로 요쪽이 바로 보니까 이것이 바로 조성된 토지다 그 얘기죠. 얘는 보세요. 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땅 사가지고 건물 지으면 조용해야 돼. 그죠? 얘는 뭡니까? 옆에다가 아파트만 이렇게 지어버리면 조용할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인공적인 것보다, 그죠?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게 얼마나 좋아, 이게. 그러니까 분양도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등산로보다도 자연적인 등산로가 있다면은 좋아하겠죠, 그죠? 이런데. 중간중간 물도 흐르면 더 좋을 것이고요. 하여튼, 원형지는 총 면적 얼마요? 3분의 1 이내입니다. 잘 보세요. 잘 봐요. 이 땅을 처음에 수용 방식이 왜 좋아합니까? 싸게 사가지고 현 시세가대로 싸게 사서 조성 이후에 비싸게 팔아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땅들은 처음 살 때는요, 평당 50이면은 평당 50에 다 샀습니다. 맞죠? 팔아먹을 때는 얘는 조성된 토지는 다 감정가, 그러니까 들어갔던 비용, 내 수익금에서 감정가잖아요. 잘 봐요. 얘는 지금 조성할 때 들어가는 게 돈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50만 사가지고 50 팔아봅니까? 안 그래요. 얘도요, 개발 계획대로 개발된 이후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이해되죠? 살 때는 평당 50이지만 팔 때 평당 500 파는 겁니다, 얘도. 이해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전부 다 원형지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럼 전부 다 가만히 앉아서 코 푼 거잖아. 싸게 평당 50만 원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평당 500 팔면은 돈 뜯어보는 거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 3분의 1까지만 하는 거야, 3분의 1까지만. 나머지는 조성하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살 때는 평당 50만 원, 현재까지만은. 팔 때는 뭐라고요? 개발 계획 이후 나중에 팔 때 가격대로 팔고 플러스 여기 들어간 공사비까지도 전부 이제 합쳐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까지 서로 정해가지고 합의하겠죠, 서로.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감정가. 감정가, 오른쪽은. 그래서 자, 원형지 얼마라고요? 총 면적의 3분의 1 이내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눈독을 들이는 사람 많기 때문에, 책이 있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겁니다. 많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공급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또 지방공사, 그리고 국가, 지자체 등등이 공모하는 공모에, 그렇죠, 선정된 자. 여기 선정된 자는요, 거의 공공의 공공, 민간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끼리끼리. 그러니까 1, 2, 3, 4는 전부 다 공공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뭐라고요? 수의계약. 딱 하나, 5번. 공장 부지, 학교 부지 있죠? 학교 부지, 공장 부지만 뭐라고요? 경쟁 입찰이다. 여기 학교는요, 일반적으로 보통은 거의 대학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학교. 일반적으로. 그 정도 큰 학교는 것이지. 초중고가 아니다, 그건 아니지만 주로 대학을 좀 염두는 좋다. 어쨌든 간에 학교 부지, 공장 부지는 민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 입찰이고요. 2번 이상 유찰되면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 경쟁 입찰이 뭐냐? 이게 우리 가장 안 좋은 거야. 사는 사람들은. 여기 평당 500인데, 자, 500에 팔게 써. 그럼 가장 높이 쓴 자, 평당 700이다. 800 쓴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죠? 예. 이거. 추첨 방식은 추첨 방식은. 가격 딱 정해놓고, 500 딱 정해놓고, 그냥 추첨해서 주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좀 우리 말로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죠. 수의계약은 서로 그냥 흥정해서 1대1로 평당 500, 비싸, 안 살래, 좀 깎아줄게 하면서 서로 흥정하는 거예요. 주로 누구입니까? 공공시행자들. 강명시에서 평당 500에 잘 사겠다. 흥정해가지고 끼리끼리 개개인적으로 협상하는 겁니다. 이게 뭐요? 수의계약. 1대1로 흥정. 1대1로 흥정. 그러니까 흥정했으니까 다 1대1로 사가는 가격 다 같아, 달라. 같지 않아요. 자기들만 알아. 정도로 흥정한다. 그래서 요 내용이고요. 그런 다음에 요 땅을 산 사람이
이 땅을 좀 더 피를 붙여가지고 좀 비싸게 팔아먹어야지 했어요. 그거를 다 팔 수 있으면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초에 주택을, 토지를 공급할 때, 공급 계약일로부터는 10년. 공급한 이후 공사하고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는 5년. 둘 중에 빠른 날까지는, 여기 지나면 돼요. 빠른 날까지는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주택법을 말하면 전매, 일종의 매각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을 저를 볼까요? 여기 만약에 여기가 이래 있다. 여기가 이제 주택 공급 계약일. 주택이 아니고 그냥 공급 계약일. 토지 공급 계약일이죠. 얼마 동안? 몇 년? 10년, 10년. 여기까지가 10년.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공사 완료 들어가서 얼마? 공사 완료 공고일. 몇 년? 여기다. 5년. 둘 중에 빠른 날. 뭐죠? 여기. 공사 완료가 늦게 가서 5년이 이리 가버리면 여기겠지, 그죠? 빠른 날, 빠른 날. 빠른 날부터. 그 내용이 여러분들 요약집에 6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칠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빠른 날.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만약 1번이다.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다. 그러면 1번까지. 그죠? 공사가 늦게 맞춰가지고 5년이 뒤로 간다면은 요 앞에 거죠. 무조건. 여태까지는 뭐요? 매각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데 한 개 또 있잖아. 국가 지자체. 이것들은 또 이 작것들은 이것도 인정 안 했어. 국가 지자체는요, 무조건 뭐 1년 뒤든 6개월 뒤든 간에 5년, 10년 따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매각할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7번에 니은 보시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매각할 수가 있다는 것,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봐주시고요. 조성토지 공급은 거기 하나 보세요. 6번에 보시면 모든 공급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지정권자의 승인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출합니다. 이럴 때 실시 계획에 따라 공급합니다. 실시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지 개발 계획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실시 계획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실시 계획에 따라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도 실시 계획에 따라인데 이거를 개발 계획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저를 봐요. 얘는 공급가가 원칙 뭡니까? 얘는 아까 수의계약이 원칙이고 학교 부지와 공장 부지만 경쟁 입찰이지, 그죠? 얘는 반대예요. 원칙이 뭡니까? 얘는 경쟁 입찰. 당연하죠. 뭐 좋은 위치는 뭐 LG, 뭐 삼성, 뭐 현대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겠다? 추천 방식 있고 또 수의 계약 방식이 있다 그 얘기죠. 경쟁 입찰 알겠지, 그죠? 추첨은 뭐냐? 이 얘기예요. 얘는 평당 500이면 500에 팔아야지. 이걸 경쟁 입찰로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분양하기가 힘들다. 누가 들어오겠냐 그 얘기죠. 좀 공공적 성격이 약간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했잖아요. 공공택지. 그죠? 공장용지. 저를 봐요. 여기다가 이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 공장 부지가 있는데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경력 붙여가지고 비싸게 팔아보면 누가 사겠어 그거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강릉시의 개발을 위해서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 네 들어간 돈 얼마? 이윤 딱 얼마야? 550원 내겠어? 그거 많이 남아. 550에 딱 팔아 그냥. 필재 몇 개야? 30개야? 그 30명한테 팔아. 공고해. 50명이 왔어. 그러면 탁구공 노란 거 30개, 하얀 거 20개 집어넣어가지고 한다 그 얘기죠.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유치원, 유치원. 그죠? 노란 거 엄마 그러잖아. 그래서
공장용지, 공공택지.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민간 말고 국민주택 규모만. 그 다음에 330 이하, 100평 이하 되는 단독주택용지만큼은 그냥 딱 정해놓고 추첨을 하자. 복불복, 그죠? 그래서 뭡니까? 공주단 추첨 방식이죠. 공주단추. 다 같이 시작! 공주단추. 한 번 더 시작! 공주단추. 공공택지. 공공택지는 주택법에서 배운 그거예요. 주택법에서 배운, 주택법에서, 거기 용어의 정의 파트 나오잖아요. 공공택지. 그거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 그 다음에 주택건설 단독 주택용지는 추첨하시죠. 아시겠죠? 그 내용이 여러분들 거기에 67페이지 하단에 있죠. 그죠? 있는데 그거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1, 2, 3번이 공주단 요건데 다만 공공시행자 민간 안 됩니다. 공공시행자가 2번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2번입니다. 여기 지금 추가된 법률이에요.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는 추첨 방법으로 의무적이니까 할 수 있는데 얘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얘가 먼저 1대1로 서로 흥정해서 결정하는 계약, 수의계약. 그러니까 주로 누구일까요? 공공시행자. 누구? 그렇지. 흥정하는 건 공공. 그러니까 일단 다 외우지 마시고 1번 학교용지. 저를 봐요. 만약에 학교용지가 팔아먹습니다. 아무리 강구해봐. 교육청밖에 안 가요. 그렇잖아요. 딱 한 놈밖에 더 오겠어? 그 다음에 공공청사용지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자체만 딱 갈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바로 공공인 국가나 지자체 등에게, 국가, 지자체 등은 뭐 공공기관 등이겠죠. 이들에게 공급할 때는 뭐라고요? 수의계약이다. 그러니까 행정청이나 공공시행자는 뭐라고요? 수의계약이다. 1대1로 흥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가격으로 흥정해서 1대1로 사간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공이잖아요.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뭡니까? 1번, 2번 전부 다 공공이지, 그죠? 예. 이들이 50%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에 공급할 때 똑같이 공공이죠. 똑같이 수의계약이다. 하나 더 한다면 다 못 외우니까요. 5번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한다. 저를 봐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겁니다. 얘는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만 발행합니다. 채권은 시행자가 강제적으로 발행 못하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내가 1,000억이면 낼 줄 알았는데 집가 올라가지고 1,500억이야. 근데 이렇게 집가가 올라가서 수용 방식 안 되면은 법적으로 환지 방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환지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수용 방식 하고 싶어요. 500억이 모자라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는 채권 발행하는데 내가 강제적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편법 써서 가능한다고 얘기했죠. 야, 너 일로 와라. 내가 돈이 없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일로 와라. 불러놓고 원하지도 않는데 야, 그러지 말고 너 3억인데 1억 5천만 현금 받아가고 1억 5천 중에서 혹시 토지나 아니면 내가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로 받아가면 안 되겠니? 물어봐요. 그러면 현아 손도 안 해놔. 좋은 위치 줄게. 왜 강제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강제를 가장한, 그죠? 아주 협박을 가장한. 그러니까 편법이죠. 좋은 위치 줄게. 야, 땅 요건데 너 요거 줄게. 거래? 그죠? 아파트 줄게. 몇 층인데 20층 건물에 몇 층? 10층? 11층? 요걸 좀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수의계약이야, 추진 방식이야. 또 수의계약이야, 수의계약.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이야, 수의계약. 이해되시죠? 그죠? 바로 서로 흥정해서 한다, 그 말이야, 흥정해서. 그러므로 5번도
수의계약임을 알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6번 경쟁입찰 또는 추첨 결과 2번 이상 유찰되면 그때는 뭐라고요? 수의계약이다. 그래서 일단 1번, 2번, 5번, 6번 정도만 좀 알아서 두시고요. 다 못 외우니까요. 마지막 4번에 요거 이제 요 땅. 요 땅이 그러면은 이 땅에 가격 평가는 뭐냐? 아까 얘는 뭐예요? 얘는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잖아요. 얘는 그냥 감정가. 그죠? 얘는 감정가인데 원칙이 감정 가격인데 두 번째 예외적으로 뭡니까? 감정가격 이하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정가가 만약에 평당 300이다 가령 그러면은 300이 원칙인데 300 이하면은 300보다 좀 싸게 깎아줄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300이든 아니면 299든 280이건 이렇게 하죠. 좀 밑으로 뭔가 좀 공익적이고 공적이고 좀 그런 색깔이 들어있는 거예요. 순간 요 몇 개만 볼게요. 몇 개만. 첫 번째 학교 부지 좀 깎아줘. 학교 부지.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 이주 단지 조성, 공공청사. 2번 사회 복지 시설도 유료는 빼고 무료만. 그 외에 4번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 못 외우니까요. 1번, 2번, 4번 정도만큼만 일단 알자. 일단은. 그리고요, 제가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요거요. 공주 단추만 알아도 솔직히 거의 풀어요. 왜? 추천 방식이 아닌 것 하면 답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주단 빼고 답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수의계약 방법이 아닌 것 하면은 분명히 공주 단 중에 답이 있겠지. 항상 예외끼리. 경제는 별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만 추천 방식만 공부해도 되지만 그 수의계약은 왔다리 갔다리 안 하고 수의계약 자체 내에서만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만큼 알고 가자. 아시겠죠? 예, 그 정도로. 자, 이제 요거는 암기 방법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왜? 내가 다 안 했거든. 다 하면 지금 할 게 없잖아. 따라해. 학폐공사. 이 조폐공사를 학패 그냥. 아시겠죠? 조폐공사를 학패버리니까 바뀌어서 이름이 뭐라고요? 학폐공사로. 따라해. 학폐공사. 아시겠죠? 조폐공사를 학패버리니까 학폐공사로 바뀌었다 이름이. 쪽팔려가지고 임대주택 부근으로 이주했다. 학폐공사 임대 이주.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 무료만. 유료 제외. 그 다음에 임대는 임대주택. 이주는 이주 단지성. 요거. 학폐공사가 쪽팔려서 얻어맞아 쪽팔려서 임대주택 옆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한다면 메뉴의 수의계약. 조성토지의 공급 신청량이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만약에 초과한다면 그때는 수의계약을 안 하고 뭐라고요? 그때는 추첨 방식으로 하겠다. 자, 이제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용 방식의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겁니다. 1번 행정청인 시행자에 한하여 토지 등을 수용 사용 틀렸죠? 수용 사용은 시행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닌 간에 행정청에 한하여 틀렸죠? 2번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공시법상 사업인정 등으로 본다. 틀렸죠? 도시개발법상 사업인정은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고 언제라고요?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죠. 이게 만약에 국토법이라면 맞아요.
국토법은 실시계획 고시가 맞거든요. 개발법은 세부 목록 고시한 경우입니다. 3번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지법 규정하고요. 3번 맞죠? 그죠? 정답 3번. 4번 재결은요. 공지법에 따라서는 1년 이내에 사업 인정 후 1년 이내에 즉 저를 보세요. 공지법은 1년 이내에 맞아야 하지만은 공지법을 준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무조건 언제라고요? 사업 시행기간 이내잖아요. 틀렸죠? 예. 무조건 시행기간 이내 또는 다른 말로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같은 의미죠. 4번 틀렸고요. 5번 시행령은 조성토지를 공급받고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가 없다, 있다. 전부 또는 일부. 선수금 전부 또는 일부. 당연히 지정권자의 승인받습니다. 넘깁니다. 2번 수용 사용 방식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옳은 것. 1번 지자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2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면적 3분의 2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는 누구만? 민간 시행자만. 지자체 행정청은 물론이거니와 공공시행에는 동의받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민간만. 물론 민간 중에서도 뭐는 빼고 조합은 빼고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만 가능하죠. 2번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2 아니고 3분의 1이고요. 3번 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 규모는 맨 끝에 얼마 초과할 수 없다고요? 2분의 1. 얼마라고요? 그렇죠?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토주공인 시행자가 선수금을 미리 받으려면 밑에 얼마 이상? 100분의 10. 100분의 10 이상의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틀렸죠? 5번 수용, 사용 대상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 밑에 공지법상 사업인정으로 본다. 맞죠? 예.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1번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로 옳게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3번은 앞에 했던 지문 다 중복됩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 한번 풀어주시고요. 4번은 4번, 5번 두 문제가 채권 문제인데 자 4번 풀어봅시다. 5번 풀어주시고요. 자 4번 토지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채권의 발행 규모는 맨 끝에 나왔죠. 그죠?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맞고요. 2번 채권의 이율은 끝에 지정권자가 정합니까? 아니죠. 누가 하죠? 그죠. 발행자가 정한다. 틀렸죠. 답 2번이에요. 3번 채권은 김영식 증권이고요. 4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바로 민간 시행자이죠. 예, 당연히 끝에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5번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예. 자, 넘기세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1번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가 있지요. 있죠. 5번째 공장 부지 그 다음에 학교 부지 가능하죠. 유일하게 이제 민간이 들어오죠. 유일하게. 2번 원형지 개발자가 누굽니까? 지자체인 경우에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없다? 있죠. 그죠? 있죠. 국가 지자체는 5년, 10년 관계없이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 틀렸죠. 답 2번. 3번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할 때는 원형지 공급 계획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라. 이게 제출하는 것이지 승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4번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요?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맞고요. 5번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2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정확한 표현이죠. 7번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대의 소재를 말한다. 그렇죠. 이게 원형지죠. 2번 지자체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에 원형지 공사 완료 홍보일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얼마든지 매각할 수가 있다 그랬죠. 3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나오잖아요. 개발 계획이 반영된, 그러니까 살 때가 아니라 나중에 개발된 이후에 좀 높은 가격, 그 말이에요.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에다가 공사비까지, 공사비가 빠졌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공사비까지를 일단은 기준으로 하지만 결론은 서로 합의하에 결정합니다. 하여튼 간에 공사비가 빠졌어요. 틀렸죠? 4번 이주용 주택으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5년이 안 넘어도 10년이 안 넘어도 매각할 수 있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맞고요. 5번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개발 승인을 할 때에 교통처리 계획 및 기반시설 등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맞아요. 하지만 이행 조건, 뭐 조건부 허가, 조건부 인가, 뭐 조건 붙여라. 이런 표현은 어디에 나와도 거의 다 맞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8번 원형지 개발자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 틀린 것은 학교 부지, 공장 부지죠. 그죠? 몇 번? 5번. 학교 부지, 공장 부지는 쉽잖아요. 이런 거죠. 자, 9번.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자,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고시된 실시 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맞죠? 그죠? 이것도 개발 계획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2번 공장 용지는 추천입니다. 공주 단 추천 방식 공공. 의무적이니까 할 수 있다. 맞죠? 3번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공공시행자죠.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중 아까 나왔죠. 추가적 나온 거 당구장 표시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반드시 추천 방법으로 분양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이지 승인받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제출하는 거다. 승인받는 것이 실제로 아닙니다. 틀렸죠? 5번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 가격은 밑에 감정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학폐, 공사, 임대, 이주. 그래서 학폐, 폐. 요거죠. 폐. 자, 10번 풀어주시고요. 자, 11번. 같은 문제입니다. 10번 하고요. 이거는 이제 수의계약 하고요. 그 다음에, 추천 방식을 구분할 줄 아는 거 물어보는 겁니다. 11번. 주성토지 등 공급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 신청량이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쟁 입찰 방법 틀렸죠. 뭐죠? 추첨. 따라합니다. 예배는 예배끼리. 한 번 더. 예배는 예배끼리. 수의계약이 안 되면 추첨하는 것이지 원칙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배는 예배끼리. 수의계약이 아니면 추첨 방식입니다. 경쟁 입찰이 아니에요. 저를 봐요. 원칙 가다가 예배 가는 게 있어도 예배 가다 원칙 가는 건 없습니다. 3번 조성토지 등의 평가 뭐라고요? 감정가죠.
4번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자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이죠. 예. 그 다음에 5번 공주단 추천 방식. 공공택지는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12번 주동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 밑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학폐, 공사, 임대, 이주 한다면 특히 3번 보세요. 학폐, 공사, 사회복지법인은 맞아요. 그런데 뭡니까? 유료 아니죠. 무료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아시겠죠? 유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너무 많이 해버리면 머리 아픕니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주에는 환지계획 방법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 아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전 아니면은 그것까지 할 겁니다. 분위기 봐서. 그러니까 사업시행 계획 전까지 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